그 MBC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미디어 오늘에 오늘 사설이 실렸는데요. MBC 김재철 시대 퇴행 막으려면이라는 사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저 MB 때 MBC 사장을 했던 분이 이제 김재철 사장 아닙니까? 네, 이분이 이제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박문진 이사가 올해 8월까지 임기가 끝납니다. 현재. 지금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로부터 해임을 당했다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서 복귀를 했는데 임기가 끝나면 박문진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죠. 8월에 임기가 끝나면 9월에는 6대3 구조로 여권 우위에 박문진 이사진이 구성이 되면 MBC의 경영진은 교체될 때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박문진 이사를 누가 선임을 하는지. 대통령하고 여야 추천인데 이제 대통령과 여야가 3인씩 추천을 하면 6대3의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걸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여야당이 이렇게 나눠서 임명하는 것을. 그래서 박문진은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는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박문진 이사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방통위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해서 여권 우위로 재편하려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거죠. 그런데 그 임기가 8월에 끝나게 되면 이제는 법원이 나설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박문진 이사회 구성이 정부 여당 쪽 구성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MBC 경영진 교체가 100% 시도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MBC 경영진은 이제 KBS나 지금 YTN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윤석열 정부에서 선호하는 인물, 윤석열 정부에서 친화적인 인물, 그런 인물로 교체가 되면 MBC는 180도 바뀔 겁니다. 보도의 방향이. 우리가 과거에 MB 때, 박근혜 정부 때 MBC 보도를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MBC 보도는 정말 처참한 수준이었어요. 그때 이제 주요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수영장 청소하러 보내고 또 시험 기자들 뽑아가지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MBC를 응원해 주시고 지난해 한 그 시사인에서 한 언론 영향력 평가에서 MBC가 1위를 차지를 했고 제가 만약에 현 보도가 MBC의 특종 보도라든지 현재 보도하는 그런 기조가 유지되면 올해 하는 조사에서 신뢰도는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이걸 미처 고려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박문진 이사가 9월 달에 교체되면 바로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MBC 사장이 교체되면 그다음부터 MBC 보도는 180도 바뀌거든요. 아마 대국민 사과부터 할 겁니다. 지금 KBS의 박민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불공정 편파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YTN의 김백 사장이 또 바뀌면서 최근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김건희 도이치증권, 도이치모터스 그 보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MBC도 그러면 새로운 사장이 와서 대국민 사과를 할 공산이 저는 거의 99.99%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밖에서 온 사장이 네. 자기 있기 전 일을 사과를 해버리면 내부 구성원들 심정은 어때요? 근데 KBS 안에서 네. 그 안에도 사실은 다 생각이 다른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과가 근거가 됐던 취재했던 기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분 굉장히 참담하죠. 그리고 반발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방심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 보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막 하고 제재를 막 남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정부 때는 막 정부에서 요만큼만 뭘 해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성명 내고 하는데 이런 또 보수 정권에서 이런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한 어떤 탄압에는 사실 위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KBS 안에서 이렇다 할 저항이 없어요, 지금. 박민 사장이 과거 보도에 대해서 모두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안에서 뚜렷한 지금 뾰족한 대책도 없겠지만 그런 반발도 옛날에 MB 때보다 훨씬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KBS에서 문재인 정권 때 소외됐던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기자, PD들이. 그분들은 이제 그전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분들이죠. 그분들이 다 밀려나 있다가 그분들이 지금 다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민 사장의 사과할 때 같이 사과하고 그런 분들이 KBS 저널리즘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MBC는 지금 사장 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MBC의 특종 보도를 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종석 뭐 출국 금지라든지 뭐 이런 보도에 대해서 MBC가 특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MBC의 그런 특종 보도는 아마 경영진이 바뀌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새 방송사에 행하는 것들을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 언론투표합했던 전두환 시절에 보도통. 그렇죠. 지금 보시면, 조중동, 그 다음에 매경, 한경, 뭐 헤럴드 경제, 서울 경제, 전부 다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 중에서 방송도 가지고 있고. 방송은 종편이 싹 다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JTBC가 조금 진보적이거나 공정한 방송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손석희 사장 물러나고 나서 JTBC도 중앙일보랑 논조가 별로 다를 게 없죠. 그런데 공영미디어인 KBS, MBC, 그리고 YTN까지 다 장악해버리면, 그럼 사실상 없는 거죠, 이제. 한겨레 경향하고 인터넷 매체, 유튜브 매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언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전두환 박정희 시대 때 언론 통제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막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근데 이제 효과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그 시절에는 사실 언론인의 숫자가 뭐 줄여 놓고 다른 대한 매체가 별로 없었던 시절인데, 지금은 이제 뭐 그때 선거방송도 그렇지만 KBS 많이 보던 분들이 MBC로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MBC마저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지상파 방송을 잘 안 보고 뭐 유튜브가 더 커지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언론이 일제히 특정한 방향으로 보도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의 보도를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영향도 미치고, 그 오너가 있는 이제 언론사들하고 다르게 그 사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그 오너십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KBS나 MBC 같이 그 공영 체제를 갖고 있는 언론사들이 중립적이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자 뉴스인데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야권 당선인 192석 야당이 언론인들하고 같이 방송 3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오늘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방송 3법이 방송법과 그 다음에 그 방문진법 그리고 EBS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방송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인데, 각각 이제 KBS, MBC, SBS. 네, 그렇죠. SBS가 EBS에 집결된 거죠. 지난해 12월 1일에 국회를 통과한 이 방송 3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3법은 이제 KBS와 MBC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치적 후견주의,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야가 나눠서 추천해서 집권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하는 이런 정치적 후견주의에 탈피해서 사장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걸 아주 많은 숫자, 사장 추천위원회라든지, 그래서 1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해서 뭐 정부 여당이나 특정 정파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범국민적 기구를 만들어서 거버넌스를 맡기자. 그리고 거기에서 사장을 추천하고 임명하도록 하자. 이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 발효가 안 됐잖아요. 폐기가 됐는데 이걸 다시 이제 추진을 한다는 건데, 이 법이 만약에 8월까지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되면 MBC 사장은 새로운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서 선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MBC의 경영진이 어떤 경영진이 선임될지 우리가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대통령이나 여당의 그 결정권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다수가 참여해서 사장을 선출하게 되면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탈피해서 좀 더 국민과 가까운, 그리고 이렇게 180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널리즘이라든지 뭐 회사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이런 방송이 아니라 항상 스탠스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방송을 만들자는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야당이 다 합쳐봐야 192석이니까 200석이 만약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제2요구권을 무력화시키려면 200표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어야 이탈표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탈표가 있겠느냐. 그런 쉽지는 쉽지 않는 거죠.